그 기독교 쪽에서 음, 별의별 이제 막말을 막 쏟아냈죠. 대한민국이랑 이제 일본 관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그 한국이 뭐 일본에 고마워해야 된다. 뭐 뭐냐, 한국은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뭐 한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다. 뭐 일본이 뭐 한국한테 잘해줬다. 뭐 한국에 감사해야 된다. 아니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참 별의별 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 정도는 동의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 한 열댓 개 막 말하는 것 중에서 저 인간들은 진짜 그냥 개소리. 그러니까 이 개소리가 뭔 소리냐면 뭐 국민적인 감정 이런 거에 의거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저게 진짜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한 인간들인가 보다. 뭐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역사 공부 많이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막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은 것들을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딱 두 가지 정도는 납득할 만한 말이 나왔었어요. 딱 두 가지. 뭐냐면 하나가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이 건드리지 않았어도 망할 나라였다. 이거는 부정하기 힘들더라고. 사실 뭐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단적으로만 생각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진짜 훌륭한 나라였으면 일본한테 처음 먹혔을까? 일본한테 졌을까? 러시아한테 깨지고 일본한테 깨지고 중국한테 깨지고 그런 상황인데 조선이 진짜 훌륭하고 좋은 나라였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더 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니 더 조금 더 설명해서 일본이 그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 그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유에 일본이 어떤 식의 얼마나 막장 국가였냐면요. 일본 육군이 있잖아요. 일본 육군하고 해군이 거의 그냥 적대적 관계? 그냥 전쟁만 안 하는 적대적 관계? 지금 북한이랑 남한의 사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막장이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육군이 해군 몰래 자기들 함선을 주조를 만들어요. 자기들 함선을 만들고 해군이 육군 몰래 자기들 탱크를 만들어요. 왜냐면은 서로 다른 번이고 그 번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지역의 영주들이 그 연합한 연합체니까 조슈번하고 사스마번 이렇게인데 사스마번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양 번에 이제 속해 있는 영주 집단들의 모임 같은 거고 그 모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런 그 막장 국가인 일본한테조차도 먹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 세다 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셌던 거 맞죠. 그래서 청나라도 상대 안 됐잖아. 한국도 조선도 상대가 안 됐고. 근데 솔직한 말로 열강들 중에 최약이 일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이든 주축국이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일본에 비교하면 어느 나라든 일본보다는 셌었다고. 그 정도 수준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그냥 동네 양아치 대장, 골목 대장 같은 수준인 거지. 진짜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고. 시스템적으로 봐도, 장비적으로 봐도.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만들었었던 전차가 미국 그 소총의 그 장갑이 뚫릴 정도로 측면 장갑도 아니야. 정면 장갑이 뚫릴 정도였어요. 그딴 장비 쓰고 있었고 제로센도 처음에는 그래 좋긴 좋았지 처음에는. 근데 한 조금 너무 그 좋다라는 게 진짜 미친 듯이 이제 프레임을 깎아가지고 기체 강도가 엄청나게 연약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뭐냐면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능 그 재료 같은 게 일본이 그 당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카탈로그 스펙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경량화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강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카탈로그에서 있는 이제 뭐 출력, 뭐 속도 그리고 뭐 그 뭐냐 항공거리 뭐 이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그 결과 어, 선회전 같은 데선 세죠. 그러니까 속도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이렇게 그 뭐냐 저속 선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도는 거. 그런 선회전에서는 선회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 어느 비행기를 갖다 놔도 그 조종사의 실력만 괜찮으면은 상대할 만 했어요. 약간 뭐 그런 거지. 진짜로 막 뉴타입들이나 타야 되는 뭐 그런 비행기가 된 거죠. 조종사 실력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한 대 맞으면 바로 격추되고 안 맞아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설계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대만 맞아도 그냥 피격돼. 그러니까 뭐 조종사석 이런 데 맞아가지고 피격되는 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한 방에 격침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날개 한 대 스치고 꼬리 날개 한 대 스치고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사망인 거예요. 반대로 미국 뭐 헬캣 같은 거는 뭐 거의 무슨 어느 정도였냐면은 기체 한 수십 발 정도 그 탄환이 박혔어도 다시 돌아오는 수준의 내구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종석만 안 맞고 엔진만 안 터지면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대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죠. 서로 비행기 날개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팍 해가지고 날개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그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근데 미국 그 비행기 날개에 그 제로센 일본 비행기 날개가 부딪히면서 이게 그 상태로 그 날개 그 열 때문에 그 연료가 불타오르면서 비행기가 불타오른 거야. 날개로 날개를 쳤는데 한쪽은 괜찮아. 한쪽은 그냥 날아다니는데 일본 전투기는 그대로 불타올랐다는 거. 여러분, 일본군 하면요 2차 세계대전 일본군에 대한 기록 중에요 제정신인 기록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일본군이 훌륭했네 뭐 이런 거 기록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무다구치 렌야에 뭐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니까 보급은 필요 없다. 풀이 이렇게 많다니 이 풀들이 다 식량이다. 이런 말 하던 양반 뭐 그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독립투사 같은 걸로 말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반자이 어택 뭐 더 퍼시픽에 있는 그런 미친 행위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똘끼 충만한 행위들 실제로 그거 덕분에 이제 그 뭐냐 크툴루 신화라고 하죠. 그 오징어 괴물들이 이제 고대 신이어서 뭐 걔네들이 인간의 정신들 막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광기에 빠져들게 하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뭐 이런 거. 그 그게 많이 팔리는 원인 중 하나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그 광기를 보면서 그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 덕분에 이제 세계관 확장이 더 일어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소설의 내용이 결국은 이제 우주적 존재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인간인의 그 공포, 원초적인 공포 뭐 이런 건데 그 정도 수준인 거를 뭐 이오지마 같은 데에서 느꼈다는 거지.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일본군의 그 반자의 어택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은 기관총으로 쏘고 있는데 칼 들고 돌격을 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루는 저 미친 새끼들이 이러는데 이틀 3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놈들의 정신이 깎여 나가는 거야. 저 새끼들은 뭐지? 뭔가 씌었나? 뭐 에일리언에 뭐 씌었나? 아니면 뭐 저그 조각이 감염이 된 건가? 아니면 뭐 진짜로 무슨 심해 괴물들한테 이제 그 정신 멘탈 공격을 당해가지고 얘네들이 횟가닥 했나? 이런 그 망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런 망상을 통해서 이제 소설 하나 쓰고 혹은 그 소설 배경으로 그런 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간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합리적인 전략 전술로 보면은 그냥 그 뭐냐, 그냥 전력을 그냥 일방적으로 소모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조선이 망할 나라였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얘기 들어봐도 아실 거예요. 그냥 느낌이 일본군이라는 게 얼마나 개 막장 군대인지. 그래서 뭐 격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 병력하고 뭐 미군 뭐 지휘관하고 어느 나라 뭐 부사관하고 하면은 이게 세계 최강군이 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걸 그 명령을 따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일본이 특출난 면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 윗대가리들의 판단력으로 치면은 얘네들이 너무 또라이다 보니까 그 판단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괴물들한테 조종받는 이상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대가리들이 왜 그렇게 또라이인가를 보면은 그냥 군대들이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이건 그냥 처음부터 또라이들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무슨 육군이 배를 만들고 해군이 탱크를 만들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선이 그 정상적이지도 않은 국가한테 털렸다고. 일본 아니었어도 망할 나라 맞지. 러시아가 왔어도 망했을 거고 중국이 왔어도 망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팽창주의였는데 어느 나라가 공격을 안 했겠어. 누가 와도 털렸을 나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일본한테 털렸다는 건. 왜? 일본이 제일 막장인 국가였거든. 열강들 중에서. 그래서 일본 아니었어도 망했을 거라는 제일 큰 증거는 사실 일본한테 망한 거예요. 왜? 일본보다 더 나았어, 모든 나라들이. 아니 러시아도 물론 러시아를 일본이 이긴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때 뭐 아니 아시잖아요. 러시아 인구가 제일 뭉친 데가 어디야? 모스크바잖아. 다른 데는 인구 거의 없잖아. 러시아가 일본하고 싸웠는데 뭐 전력을 다 했을까? 그 당시? 러시아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전선은 어디죠? 서유럽. 그러니까 동유럽하고 그 붙어 있는 자기네 그 뭐야 그쪽 국내 아시죠? 유럽하고 붙어 있는 라인. 그쪽 라인이 러시아가 제일 중요시하는 데죠. 그 외에 러시아가 이제 팽창한 거는 이제 부동항 찾겠다 이런 건데, 부동항만 찾으면 됐지 거기서 더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지켜야 되고, 그래도 이제 그 뭐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봐야지. 러시아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이랬다면 일본이 과연 쉽게 버틸 수 있었을까? 쉽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러시아가 뭐 전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도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 전체가 전쟁의 일환이니까 그래도 일본이 이긴 거다라고 봐야겠지만, 일본이 그래서 러시아보다 이제 전력이 뛰어나고 정상적인 국가였느냐라고 물어보면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일본 아니어도 망할 나라였다. 아, 맞는 말이야. 왜냐고 저 막장인 새끼들한테 질 정도면 한국이 조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장이었겠어. 저 또라이 병신들, 욕해서 죄송한데, 진짜 또라이 병신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또라이 병신 레벨이 아니라 정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적인 뭔가를 봐가지고 애들 정신이 헷가닥 했던지 그 크툴루 신화라는 게 설정이 그런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초월적 존재를 보고서 얘가 정신이 나간 거야. 공포, 그 질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병에 들고 이런 건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더 퍼시픽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 있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하고 다른 이제 그 드라마인데,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많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더 퍼시픽을 보고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은 전쟁물이 아니라 영웅물로 보인다. 더 퍼시픽 내용이 그 정도예요. 뭐 단순히 잔혹해서도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애 데리고 있는 이제 여자한테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은 거 씌워 이렇게 둘러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딱 보면 그 여자는 이제 이 애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미군은 그거 받아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일본군이 그걸 쏴요. 그러면 폭탄에 맞죠. 그 다음에 빵 터져요. 애랑 여자가 통째로 터져. 실제로 그런 전략 뭐 안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인데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이제 그 드라마에 썼던 전략이 실제로 일본군이 다 썼던 전략이에요. 이게 뭐 잔혹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점령지 유지라는 측면에서 그게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런 그 지배가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정도로 또라이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아니라, 이쯤 가면은 나쁘다 좋다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코 새끼들인 거지.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뭔가라는, 그러니까 미군이 그 당시 일본군에 대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인간 자기들의 인지를 초월한 무언가 뭐 이런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투하를 한 것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럽 애들하고는 대화가 통하는데 얘네들하고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거든. 선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전투에서 보여준 그놈들의 괴상한 광기. 기관총 쏘고 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이밍에 무슨 훈련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반자의 돌격을 해. 총검 돌격을 해. 그래서 기관총을 막 쏘는 거야. 미군들 그걸 보면서 저 새끼들은 뭐지? 여자랑 아이, 가난하게 두고 있는 여자한테 이제 폭탄 둘러내고서 그 돌 보낸 다음에 그걸 쏴가지고 빵 터트려. 그걸로 타격을 입히려는 거야. 저 새끼들 뭐지? 그리고 포로를 잡았어. 벤노해 가방 반사해 하고서 수류탄으로 자폭해. 저 새끼들 뭐지? 여러분, 저런 행동을 하는 새끼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 저 새끼들이 인간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빠서 인간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인간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히로시마 나라가사키에 이제 폭탄을 투하한 거 면도 있어요. 이 새끼들은 그 안 되겠다. 얘들하고는 뭐가 안 되겠다. 적당히 싸워가지고 항복시키고 이런 게 거의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선멸전 가야겠다. 만약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지고 나서도 항복 안 했잖아요. 진짜 일본이란 땅 전체, 그 섬 전체가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섬 전체 표면이.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미친 광기가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군사행정적으로는 상식을 초월한, 군사행정적으로 상식을 초월했고, 그리고 무기들의 성능도 전차 앞판이 제일 튼튼한 앞판에다가 총을 쏘면 뚫리고, 비행기랑 비행기끼리 날개 부딪혔는데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폭발이 일어나고,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런 애들한테 털릴 정도면 조선은 일본 아니었어도 털렸을 거다. 이건 맞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잘못을 안 했습니다. 개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해.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인정할 수, 그거 하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길어졌네요. 일단 이거 하나, 조선은 일본 아니어도 망할 나라였다. 이건 인정.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 짓이 착한 짓이 되는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